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시간은 다시 책을 읽어보는 시간, 리드 시간입니다. 책장에 책이 마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마릅니다. 안 말라요. 왜냐하면 책 프로를 지금은 이 게으른 책 읽기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여기저기서 해와서요. 받아서 읽었던 책들이 꽤 되는 데다가 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많습니다만 책을 읽는 시간도 나름 고백하는데 제가 한 2년 동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텔레비전도 안 하고 특별하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이 카페 유전이라는 곳에서 그냥 커피만 내리고 책만 보던 시절이 또 있어서 좀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당분간은 곳간에 식량 마를 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괜히 리리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정 안 되면 제가 이문열 선생님의 삼국지 이거 1권 하나씩 2권 하나씩 이렇게 리리드 할 거예요. 만화책도 막 30권 넘어가는 거 있잖아. 뭐 있지? 미스터 초밥왕 이런 거 1권 리리드 2권 리리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요, 해냄에서 냈던 책인데 이 책 꽤 나온 지 오래됐어요. 2007년에 나왔으니까. 정자에서 온 남자, 난자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벌써 느낌이 오셨겠습니다만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차이점, 공통점에 대한 것을 진화 생물학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이런 류의 책에서 역시나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가 하여튼 뭐 각기 다른 별에서 왔다 하는 책이 굉장한 베스트셀러죠. 그 책에 이제 비견될 만한 책은 김태훈의 러브 토크라든지 내일도 나를 사랑할 건가요? 뭐 이런 불후의 전설의 명작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훈의 러브 토크가 훨씬 더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화성, 금성 책을 읽은 뒤에 또 이 책도 읽은 뒤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쪽에 있는 엑기스를 다 가져다가 엑기스는 일본식 표현이죠. 진액을 다 가져다가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이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인으로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책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조 코크의 정자에서 온 남자, 난자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이것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볼 것이냐 또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볼 것이냐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벌어졌던 관습적인 맥락에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시각이 있는데 조 코크는 이것을 진화생물학, 그 중에서도 그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그 시각은 2020년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좀 낡아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운명론적 시각으로서 그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페미니즘이 부상하면서 어떤 유전자의 결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맥락하에서 혹은 개인의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된다. 또는 역할이란 단어 자체가 낡았다. 남자도 여자 옷을 입을 수 있고 여자도 남자 옷을 입을 수 있는 시대에 역할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화두와 맞닥뜨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온 것은 꽤나 논리적이다 혹은 생물학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남녀의 관계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것은 인간의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어떤 변이 혹은 적응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 임신이 더 잘 된다. 그 여성의 유전자가 남성을 만날 기회가 적다라고 판단이 되면 임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신으로서 그 몸을 변화시키는 과정도 만들어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증명이 됐는지 저는 이 책 한 권만을 봤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 믿는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배 타시는 아버지 있어요. 집에 6개월에 한 번 옵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아이들이 생겨.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책은 그것을 진화 생물학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성의 몸이 남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작은 순간에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생리적 변화를 통해서 그 임신의 확률을 높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남자의 정자 중에는 킬러 정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포유류의 암컷의 몸에 사실 다른 어떤 수컷의 정자가 먼저 들어왔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정자가 배출되는 순간 그 다른 수컷의 정자를 그 저격하고 살해하는 킬러 정자들도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뭐 그러면서 이 남성과 여성의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실제적인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성들에게 애교가 많고 남성들은 무뚝뚝하다.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사회학적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유전자에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 살았던 여성들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유지할 수 없었을 때 애교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발전이 된 것인데, 성평등이 이루어진 시대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여성의 어떤 특정한 특징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 책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선후배들도 잘난 척은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절반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잡게 된 책이었습니다. 흥미롭죠?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읽어보면 꽤나 남성적 시각으로서 그 체제와 제도를 옹호하려고 하는 억지스러운 부분들도 발견이 되고, 또 유전자의 힘을 빌려와서 지금의 기존 질서가 맞다라고 주장할 아주 위험한 요소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기원 혹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독서광들이 서점에 있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연애론의 책에 대해서 뭐 그런 책들을 읽어, 그런 싸구려 그 에세이들 같은 책들을 읽어라고 의기양양해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랑하는 남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의 아픔 때문에 몇 날 며칠 밤을 새게 되기도 하고요. 또 실연의 상처 때문에 세상을 등진 것처럼 꺼이꺼이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사회와 미래에 대한 학문 역시 공부하면서 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는 서로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들어가는 대학에서 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그토록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하지 않는 걸까요? TV 프로그램들은 언제나 싸구려 연애론에 대한 섣부른 충고만을 들먹거리고 부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펼쳐지는 일들을 공개적인 공간에다 꺼내놓고 낄낄거리기만 하면서 진짜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책의 제목도 거슬립니다. 왜 항상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뒤에 나오는 걸까요? 가끔은 난자에서 온 여자, 정자에서 온 남자라고 책의 제목을 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심지어는 디자인도 좀 거슬려요. 수평으로 놓지 왜 꼭 이렇게 위아래로 놨을까 하는. 잘 보입니다. 2020년에 변화된 남녀, 여남의 관계 속에서 쳐다보게 된다라면 2007년도에 만들어진 이 책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에 와서는 좀 불편하게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서평, 리뷰 평점은 7.0입니다. 무지하게 낮습니다. 네. 좋아요. 저자의 직설적인 화법이 마음에 든다. 작가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흥미롭고 유쾌하고 작가의 유머가 더해져서 진화 생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쉽게 이해되고 빨리 읽히는 책이다. 별로요. 책 내용은 재미있지만 들고 다니면서 읽기엔 책의 부제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야해서 민망한 경우가 많았다. 여기 뭐 제가 또 민망해서 얘기 안 했는데요. 뭐 있어요. 이게
보면 어머 남자의 거시기는 왜 찾기 쉬운가 이런 거 있고요. 예. 튼실한 엉덩이와 떡 벌어진 어깨 뭐 이런 거 있어요. 왜 남자들에게 젖꼭지가 없을까? 있을까? 남자들에겐 그러네. 우리는 왜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네, 뭐 이런 부제들이 야하다는 거죠. 한 페이지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페니스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실 그 단어 없이는 이 책의 주장이 펼쳐지지가 않는다. 아무튼 왠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만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별로라고 하기에는 그 논점이 조금 네, 어설프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죠. 그토록 수많은 학문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의 형태인 남자와 여자와 남자는 왜 다르고 왜 같은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은 다르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적어도 최소한의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 리리드에서 골라봤습니다. 이 책은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을 보고 나서 쓴 저의 책이 있기 때문이죠.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리드였습니다.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안내 이야기 드립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초여름에요. 이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도서전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을에 이 온라인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오프라인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해요. 동시에 이제 작은 규모로 동네 서점이나 문화복합공간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도서전 프로그램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도서전 홈페이지에서 이 출판사들이 큐레이팅한,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책들을 만나실 수 있고 또 우리 시대의 당면한 이슈들에 대해서 각계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니까 저자들이라든지 또는 유명한 그 논술가들과 만날 수 있는 세미나 프로그램 또 그리고 기획 전시를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전 예약으로만 소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부지런히 신청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얽힘이라는 키워드를 새로운 형식의 책 축제로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진행이 되는 2020년 서울 국제 도서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